휴먼 다큐 레전드 여행 드라마.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 걸어서 저 하늘까지. 제이브 흐르는 강물처럼. 나 홀로 라오스 여행 60째 날 아물지 못한 상처 속으로 이 두 번째 단락. 전문가가 아닌 우리로 선 전혀 알 수도 없지만 대략 상식적인 짐작만으로도 엄청날 것에는 틀림없을 것이었다. 더더욱 문제는 불발탄으로 이미 세월이 흘러 땅속에 묻혀 있다가도 언제 어떻게 밖으로 나와 사람 등에게 피해를 입힐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으로 아직도 그 불발탄 사고가 간간히 들리고 있는 걸로 봐선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었다. 실제 최근에도 불발탄의 잔해에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피해가 발생,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 또는 장애인이 되고 있음인데 얼마 전에도 불발탄이 터져 외국 여행객이 중상을 입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전쟁, 그것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전쟁이었는지 아무리 다시 생각해봐도 어떤 이유로든 지구상에서 더 이상의 전쟁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간절하기만 했는데 지금 나는 그 전쟁의 참혹함과 잔악성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 그 현장을 온몸으로 느끼며 걷고 있다는 것이었다. 말이 나왔으니 폭탄도 폭탄이지만 잠시 여기서 그 당시 전쟁의 내용 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또 하나 있음은 종전 이후의 라오스 공산 정부의 태도로 베트남전에 미국이 패전으로 기록되면서 인도차이나의 대부분의 나라는 인접한 중국의 영향을 받아 급속히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사상과 이념 등의 피해 숙청이 단행, 특히 크메르 지금의 캄보디아의 경우 최고의 학살이 자행된 킬링필드로 악명을 떨쳤고 베트남의 경우도 목숨을 건 필사의 탈출들 보트피플이란 전쟁, 난민들의 새로운 약칭을 만들어낼 정도로 사상과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참혹한 학살의 현장에서 사라져갔는지 잘 알고 있음이었다. 물론 한국도 역시 1950년 6.25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남과 북이 이러한 사상 등의 비슷한 이유들로 얼마나 많은 무고한 목숨들을 빼앗아 희생시켰는지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들이었는데, 그러나 라오스의 경우 카이손의 공산혁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들은 어떠한 이유로도 더 이상의 무고한 살상은 없어야 한다고 밝히고 사상과 이념이 다르고 전쟁 당시 미군에 협조를 하여 혁명군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힌 라오스 몽족 등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향을 한다는 각서 한 장만으로 더 이상의 어떤 조건과 문제도 제기치 않으며 이들 모두를 우호적으로 받아들여줬으며 전향을 원치 않은 사람들에 대해선 인도적 차원의 국제기구, UN 등에 이들을 정식 전쟁 난민으로 인정해 망명 등으로 라오스를 떠날 것을 요구하여 UN은 킬링필드의 재현을 막기 위해 이들의 요구를 난민 등으로 수용, 미국과 유럽 등에서 이들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그리하여 라오스 공산 정부의 인도적인 배려로 라오 몽족을 비롯한 라오스인들 40만 명 당시 라오스 총인구는 약 350만 정도 이상, 전체 인구의 10% 정도가 미국 등으로 우호적인 이주를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이었는데 정말 카이손 등의 아름다운 결정이기도 했지만 이는 라오스 전체 국민들의 순수한 마음의 결과라고 생각되는 조처로 아무리 자유와 평화를 위한 혁명이라 하여도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우선시돼야 함을 확인시켜준 분명한 사실이었기에 우리는 그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었다. 그렇게 지금 나는 그 전쟁의 한가운데 당시 라오스 혁명군 최고사령부가 있었던 폰사반에 도착,
당시 불발탄으로 가득 찬 게스트하우스에 들어섰고 역시 베트남인 부부들은 나를 잊지 않고 간간히 맞이해주고 있었다. 일단 두리번 둘러보니 모든 것은 변함없이 제 자리를 지키고 세월의 때만 조금 더 쌓인 채였는데 다시 한번 어떠한 이유로든 더 이상의 전쟁은 없어야 함을 상기하며 잠시 중국의 옛성인 맹자의 가르침 한 대목을 되새겨본다. 형벌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가? 권력자가 덕을 근본으로 하면 자연 백성은 유덕하게 될 것이다. 윗사람의 덕은 바람과 같고 대중의 덕은 풀잎과 같아. 바람이 불면 풀잎들은 고개를 숙이도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